자, 윤석열의 천공스승, 그 정도는 취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자문받았다면 큰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재명 솔직히 땡큐다. 이나 땡. 이런 말씀을 하신 분 바로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 방송 마치고 오셨나 봐요. 아, 예, 오늘 뭐 방송 몇 군데 하고 왔습니다. 네, 아주 얼굴이 네. 분장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예, 예. 네. 자, 직접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부터 예. 직접 방송사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당의 젊은 대변인들 좀 써주십시오. 예, 방송에서. 이제 대표가 직접 예, 청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직접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게 뭐 당이 전부 다 캠프로 다 가 있으니까 당무의 기본 당무를 이제 건사하는 것 자체가 다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닌가,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기본 당무가 어떻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 당사 지하에서 비단 주머니 열심히 만들고 있고. 비단 주머니요. 예.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지하실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못 보죠. 아, 아직 사용 안 했어요? 비단 예. 주머니 이제 나옵니까? 원래 그 아이언맨 이런 것도 네. 평상시엔 그냥 말리부에 있는 집이다가 예. 지하에 가보면 이제 뭐 하고 있잖아요. 배트맨도 그렇긴 하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네. 자, 언제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죠. 네. 국민의힘 본경선 첫 토론이 광주였고, 후보들이 아주 뭐 10번 토론을 이틀 건너 사흘 건너 토론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네. 광주에서 왜 시작했는지 뭐 알겠는데 거기서도 탁 우리 그 윤 후보께서 광주가 민주당 나와바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적절한 표현 맞고요. 네. 제가 참 요즘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또 왜 후보를 비판하냐 이렇게 또 하는 지지자분들이 있고 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네. 네.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예. 네. 그리고 광주가 민주당의 텃밭인 건 맞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후보는 공약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참신한 방안을 들고 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그 과거에 이제 모의 재판에서 신군부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뭐 이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네네. 광주에서 관심 많은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공약을 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이 정치 초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에서 덕본 게 뭐 있냐 이런 얘기 하면 대구 경북 가면 또 뭐라고 또 똑같은 역의 논리가 걸릴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혹시 민주당을 뽑아서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은 또 다른 민주당 후보를 뽑지 마시라 이 정도로 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느냐 저렇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윤 후보께서 정치적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만 이야기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극한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이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윤 후보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런 경선 기간에 이런 걸 연마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까지 많이 남아 있고 윤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더 많은 검증을 받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은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윤 후보한테. 여기 또 우리 대표님한테도 국가대표는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라고, 자기 실력을. 예. 윤 후보께서도 좀 이제 초짜라고 양해받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냥 초짜라고 양해받기에는. 자, 다음에 이것도 또 말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술 논쟁, 홍준표 후보는 천공 스승이 국사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뭐 원희룡 후보는 배꼽 아래로 가져가지 말자 논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아니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을 경로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광주 토론을 제가 밥 먹으면서 봤는데요. 네. 보면서 밥 먹는 내내 이제 배경음악처럼 깔아놓고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일반 유권자를 생각했을 때 네.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핵하고 주술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핵 얘기하고 주술 얘기인데, 핵 얘기는 솔직히 안보에 아주 관심이 많은 유권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듣겠지만은
이 전술의 공유 문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복잡하죠. 국제법상 되느냐부터 NPT를 탈퇴하느냐 마느냐 뭐 별의별 얘기 나오면 이게 관심 끌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상대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토론보다는 내 비전과 내 정책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돼야 되는데 네. 초기에 기싸움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후보들끼리. 지금 삿바 싸움 중이다. 그렇죠. 한쪽에는 지식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술 논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와중에 누가 먼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나만의 신선한 비전과 이런 창의성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가 아마 유권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경쟁을 해라. 그것은 알을 깨는 과정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다들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네. 누군가. 자, 어제가 공수처 첫 국감이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고발 사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공수처 국감 관련해서 사실은 그 녹취록기 내용이 네. 외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됐거든요. 이 대장동 때문에 조금 묻혀지고 있었는데 어제 공수처 국감 고발 사주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네. 결국 문건의 생성자를 밝히는데 빨리 주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 김형배 의원이 네.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국감장에서. 근데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측성 발언보다는 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그걸 찍어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소상히 알려야지만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저희도 이제 당 입장에서 당 내부 진상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은 네. 우선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어쨌든 4월 달에 네. 그 조성은 씨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다는 그 문건은 네. 결국에는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 3일자는 그렇고 4월 8일자도 정점식 의원 통해서 그게 들어온 그런데 문건이 고발로 그게 이제 이어졌다는 8월 달에 거죠? 이제 고발로 이어진 문건이 또 하나가 있고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웅 의원의 기여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약간 지금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정점식 의원이 네. 조상규 변호사에게 예. 그 전달한 최강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 문건이요. 네. 새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정정식 의원은 보좌관한테 받았다. 보좌관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네. 이 부분이 그 당에서는 그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좀 파악해 보려고 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정확하게 저희가 듣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네. 본인들도 이제 형사 사건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제 저는 가장 그한 게 지금 당에 들어온 뒤에 경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저희 어쩜 당 입장에서는 당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생성했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누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당에로 들어왔느냐. 네. 또는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 바로 전달된 것은 맞느냐. 네. 중간 전달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유일한 경로이냐.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없으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당에서도 아직은 그 부분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원님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조사를 해봤을 텐데 네. 새롭게 현재 언론에 나온 것 이상이 밝혀진 부분은 예. 당내에서는 없다. 자 그리고 그 녹취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뭐 새로운 내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해서 그 부분이 관심을 끌었던 것이고 네네. 사실 그 외의 내용 같은 경우에 뭐 대검에 가져가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나는 쏙 빠진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윤석열이 한 것처럼 되니까라는 발언의 구체적인 워딩이 무엇이냐가 쟁점이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뒤따르면서 저는 좀 약간 김이 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약간은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두 분의 말은 다르지만 그냥 툭 쳐내듯이 이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실은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새로운 내용 기존에 나왔던 적어도 새로운 내용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적어도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증거가 녹취가 실제로 파일이 존재한다면
보도된 내용대로. 애초에 예. 이런 내용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대화를 근거로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김웅 의원은 이런 녹취가 본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없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은 조성은 씨는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바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는 거지. 내용만 있을 때와 증거가 있을 때는 이제 국면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 쟁점이 사안 속에서 증거가 있다 없다보다는 뭐 저는 실제로 그 지휘 개선에 아니면은 이런 걸 종용한 개선상의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라는 게 전혀 증명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별다리 달라진 점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보다 네. 오히려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가 체계 상위로나 실제 대검에 있고 여기는 어쨌든 공사잖아요. 네. 시장과 공사 본부장과의 관계와 체계상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업무상 긴밀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 하여튼간 대검 쪽에서 지휘 라인 쪽은 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저는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 안 당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 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둘 다 하자. 예. 예. 어쨌든 관계는 하려면 둘 다 해야 된다. 그렇고요. 자, 공수처장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뭐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지시 묵인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내지는 검찰의 일부라도 그런 고위, 손준성 검사도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했다면, 사실로 인정된다면 헌정질서의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는 다음 문제다.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장도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저도 항상 이런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진짜 이 일에 연루되었다면은 네. 이것은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상황에서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요즘도 종종 연락하세요? 최근에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자주 연락하시다가 최근에 그 어르신 요즘 그 11월 입당설, 그러니까 11월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7월 30일 입당으로 이제 귀결되면서 네네. 약간 지금 저랑 소관계입니다. 네. 그래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또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두 분이 친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금태섭 의원도 친하시고 뭐 이번에 만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양쪽 다 사실은 네. 지금 뭐 국민들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이재명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네. 비호감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김종인, 김동연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제3지대 가능성을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뭐. 저는 근데 우선 예. 그 대선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급 네. 선거를 치르려면요. 네. 예전에 그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하고 뭐 이런 거 했지만은 큰 관심 못 끌었거든요. 네네. 결국엔 중량감과 두 번째로는 인지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대선을 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3지대 그런 사람 예, 없다. 김동연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 자질과 관계없이 관료 사회에서는 그분이 뭐 강장 성공한 분이겠지만 정치의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네네. 인지도가 상당히 약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국에는 인지도가 있는 밖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거든요. 근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비호감도 기준에 따르면은 굉장히 높죠. 재작년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또 랭킹이 거기서 높으셨던 적도 있어가지고 뭐그 부동의 1위였어요. 사실 재작년 조사에서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좀 사실을 말씀드리면 진행자가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제3지대는 가능성 없다 전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핵이 될 만하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10월 중에 대선 출마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그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할 거라 예상하고요. 네. 근데 누구나 끝까지 안 뛰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예. 자, 끝까지 안 뛰는 것은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될 건데 네. 끝까지 안 뛰게 할 무슨 보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뛰게 냅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번 안철수 대표께서 예전에 제3지대론을 하시면서 네. 신당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나는 A와 B와의 연대도 거부한다. 우리는 C로 간다. 이게 메시지가 강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안 대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에 힘이 실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대표께서 지난 총선 때부터 보이신 행보라는 거는 우리는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
사실상의 비례위성 정당을 자처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비례정당 했죠. 그래서 세석.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나오시면서 출마 일성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된 뭐냐면은 나는 야권에서 뭔가 그 단일 후보가 항상 되고 싶은데 그 본진에 가서 경선을 뛸 자신은 없다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제3지대는 포기한 거다 사실은. 좀 그러니까- 광파는 방식.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야권 약간 단일 후보가 되고 싶다라는 건 계속 이제 이중대 정당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대선에 이번에 지난 대선만큼의 파괴력을 내실 수 있을까? 네. 약간은 의문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18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그 출석하겠다. 네. 예. 정면 돌파냐, 정면 충돌이냐. 그냥 제 생각에는 회피 같은데요. 회피다. 네, 출석하는데도. 나오긴 나오는데 자료는 안 줘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자료 안 주는 거를 그 성남시 얘기를 경기도에서 안 준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없다. 성남시에서 받든지. 경기도 이렇게 것도 안 준 얘기를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적인 자세로 나와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진짜 떳떳하다면은 네. 그 사람들 이재명 지사 자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음.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럼 뭐 이제 말기술로 다들 이제 버티겠죠. 공격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어제 김용남 의원은 우리 공격력이 조금 걱정되긴 한다. 네. 나와서 딱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던데 제대로 공격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원내 지도부에서 대장동 TF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전에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뭐 듣는 게 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경기도 측에서 많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차라리 판 깔아주지 말고 안 부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공격할 만한 소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격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건들이 나와 굉장히 있는 많은데 건으로? 여기에 예.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답변하는 거 보면은 그 되지도 않는 비유법 많이 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한전 직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오늘은 뭐 시어머니의 무슨 뭐 시아버지가 분가한 며느리 부엌 뒤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했죠. 자료 내놓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말의 향연으로 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3차 경선 결과를 봤으면 좀 약간 두려울 만도 한데 너무 버티기로 일관하시는 거 아니냐? 말 나온 김에 3차 경선 그 예. 28대 62 예.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그냥 저는요 예. 그 결과 해석할 때 그냥 정상적인 제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에다가 자료 해석을 넣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보통 이런 수치가 나오면요, 국민들이 대장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 그걸 네네. 만점 줄 거예요 저는. 네네. 근데 꼭 거기에 뭐 붙여가 역선택이니 무슨 뭐 조직이 개입했다느니 세력이 무슨 뭐 여론을 뒤바꾸고 있다느니 저는 그런 해석을 하는 순간 정치를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튀는 건 맞잖아요. 그거는요. 시기상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같이 합리적인 사람이 과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자, 주십시오. 선거인단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한 1차는 선거인단이에요. 진짜 완전 핵심들이 먼저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찐들이 먼저 온다. 그리고 찐들이 먼저 오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당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오는 거고 2차로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는 거니까 좀 당색이 옅고 네. 3차쯤 되면은 진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 색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3차에서 가장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확장성의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데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뭐 조직적으로 역선택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당도 경선하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뭐 네네네. 무조건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부정선거 크리가 또 나왔죠 오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런 분들이 정치를 주도하면은 애초에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이제 서울시 당권자하고 거기도 한 30, 뭐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차이가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대통령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 정치 개입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수사를 좀 잘하라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잘 하라는 것도 가이드라인입니까? 예, 제가 그런데 제가 약간 조소적으로 표현할 만한 게 네. 예전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임명할 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성역 없이 조국 장관 일가를 털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추미애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윤석열 검사를 많이 괴롭혔죠.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검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수사하는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수사하라고 했는데 진짜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나중에 했더니 또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괴롭히듯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거기다 더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당선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바로 만나가지고 이런 한 액션을 취하면은 저 사람 빼고 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런 요청이 대통령을 좀 곤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만났잖아요. 이전 때. 어떤 이전에도. 여당 후보들은 다 대통령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가해지는 상황, 특히 본인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 지침 내린 상황 속에서는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원래 건가요? 정치라는 건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께서는 보통 굉장히 그 방어적인 자세로 이런 것들에 임하거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MB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네. MB 대통령 박근혜 후보 시절은 당선된 지 그 경선에서 승리한 지 13일 만에 2012년 9월 2일 날 만났고요. DJ가 노무현 후보를 만난 것은 2002년 4월 29일 이틀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는 건 기존에 이미 해왔던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든 검찰은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수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성남시청을 수사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오해에 살 만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시기상 적절치 않다. 성남시청 갔다 온 다음에 만나시면 좋죠. 자,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예.